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기영 교수입니다. 예, 또, 국제법, 범죄인 인도제도와 국제형사법을 주제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실시간, 화상, 텔레컨퍼런스도 하였고, 예, 지금 이제 곧 기말고사를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계획은 온라인, 그러니까 비대면 시험으로 치를 예정인데 혹시 그 스케줄이 바뀌면은 면대면 시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국제법 학습하시는데 특별히 별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무슨 제한 사항이나 또 이 국제법 관련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그 E 클래스 사이버 웹사이트에 그 표현의 장이 있으니까요. 항상 질문 주시고 그러면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먼저 범죄인 인도 제도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인 인도 제도는 범죄인 인도에 관련한 국제법상의 여러 법 규정이랄지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범죄인 인도는 이제 원어로는 extrad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extradition이란 말을 쓰는데요. 아이고, 안 썼죠. 범죄인 인도. 이 범죄인 인도 문제는 지금 홍콩 사태에 발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홍콩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 그러니까 오랜 식민지 지배를 받던 홍콩이 이제 독립하고 결국 중국에 인도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홍콩은 서양 문화, 서양식 문화가 지배적이고 중국 문화도 섞여 있지만 그래서 좀 성격이 이질적인 일국 양제식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범죄인 인도에 관련된 법 제정 관련해서 이제 갈등이 발생하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강압적으로 또 범죄인 인도에 관련 법을 제정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지금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국 국내 상황, 그러니까 플로이드라는 흑인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흑인이 경찰 과잉 진압으로 사망하고 연일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국내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에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자, 범죄 인도 관련한 문제 관련해서 이제 홍콩 얘기가 나와서 옆으로 샜습니다만, 자 범죄 인도라는 게 뭐냐?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해외에서 죄를 범한 피의자, 피고인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자국 영역으로 도피해온 경우 그의 재판이나 수감을 원하는 외국의 청구에 응해 해당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제도, 청구국. 그래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나라를 우리가 청구국이라고 해요. 그리고 범죄인 인도를 접수하는 나라를 피청구국 또는 접수국 이렇게 청구국으로 인도하는 제도다. 예.
자, 근대에 들어서 이제 국제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범죄인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협조가 필요하고 뭐 국제 형사적 어떤 공조의 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서 우리가 범죄인 인도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범죄인 인도라는 게 뭐냐? 방금 말씀드렸죠. 이 범죄인 인도 관련한 국제법 제도는 양자조약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 관련한 국제관습법이 그렇게 풍성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몇 가지 뭐 중요한 사항 외에는 뭐 국제관습법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관련해서는 주로 양자조약이 체결되어서 그 국제법상의 어떤 여러 법적 문제가 지금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UN 네, Mother Treaty on Extradition, 범죄인 인도에 관한 모범조약, Mother Treaty 한 모범조약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범조약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국가 간의 양자조약 형태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만들어지고 20세기 현대 국제법에서는 국제관습법이 풍성하게 발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법, 국제관습법의 성문화 현상, 물론 여러 다자조, 그러니까 입법 창설적 성격의 다자조약이 실제로 체결됩니다. 모범조약, 이 모범조약은 이게 실제 조약이 아니고요. 유엔이 나라들이 조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체결했으면 좋겠다. 가장 모범적인 형태의 조약이 뭐냐? 이것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범죄인 인도 관련한 국제법 제도가 이런 조약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마들 트리트는 이제 여러분이 국제거래법 공부하시다 보면은 또 많이 접하게 돼요. 뭐 국제 중재에 관한 모범조약이랄지, UN 주도로 많은 국제거래 관련한 사법적 영역에서도 이 모델 트리트 모범조약이 지금 제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들이 조약을 체결할 때 또 국내법을 만들 때 이런 유엔이 만든 모범조약을 참조하면 좋겠죠. 이런 아이디어는 이제 국내법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마들 피널 코드 하면은 모범 형사법 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미국은 50개 주가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죠. 연방국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사 문제랄지, 이걸 잘못 눌렀네. 미안합니다. 그 형사 문제랄지, 민사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은 이제 주 정부에 관할 사항이고요. 주 정부가 형사법, 민사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적용될. 그런데 이제 미국의 뭐 ALI, American Law Institute, 미국 법 연구소랄지, 뭐 또 ABA 이런 후원하에 이런 연방 차원의 모범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주정부가 이 모범법을 참조해서 모범 형사법, 모범 민사법, 이런 것, 뭐 모범 민사법은 없는 것 같아요. 모범 상사법은 있어. Modern Commercial Code, Model Commercial Code. 그래서 이제 칼 르엘 같은 대표적인 상사법 학자가 많은 역할을 해가지고 UCC라는 Uniform Commercial Code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범 상사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모범법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정부가 구구하게 개별적으로 상사법을 제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통일적인 UCC는 통일상법전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미국 국내 상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루이지애나주를 제외한 49개 주가 똑같은 상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모범법, 미 변호사협회나 ALI, 그러니까 아메리칸 로우 인스티튜트, 미국법 연구소들의 활약으로 이런 모범법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이 모범법을 물론 이제 상사법은 특히 지금 마덜 피널 코드, 형사법은 이 마덜 피널 코드가 제정되어 있지만은 주마다 이 어떤 여러 가지 뭐 생활 관계, 뭐 역사랄지 뭐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잘 통일이 안 돼. 형사법은. 그런데 이 상사법에는 통일이 돼요. 그래서 그 성과는 UCC다. 그러니까 이런 국내적, 미 연방국가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뭐 국제사회 비슷하잖아요. 나라들이 50개가 모여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이런 아이디어가 유엔에서도 그대로 이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200여 개국 국가들이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국내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양자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 조약상의 금지가 없으면은 외국의 청구에게 국가의 자발적 인도를 금지하는 국제법 원칙이 있느냐? 그런 국제관습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인 인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어떤 국제법 원칙이랄지 가치에 맞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이죠. 자, 먼저 국제사회는 분권화된 사회니까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sovereign decision, 주권국가의 개별적인 결정이다. It is never under obligation to carry out. 어떤 인도 의무를 할지 불인도 의무를 할지 이런 의무가 없다. 영역권권, 범죄인이 해외로 도피했다, B국이나 C국으로 도피했다. 그러면은 B국의 영역권권 내이고요. 이걸 인도할 것이냐 B국이 말 것이냐는 B국의 전적인 주권적 결단 사항이다. 그러니까 영역권권이라는 개념이 국제법에서는 제1원칙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런 범죄인 인도 관련해서도 그러한 원칙 영역에 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Moreover,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일반적인 국제법 하에서는 there is no obligation to prosecute in default of extradition. 범죄인 인도를 안 한 경우에 그러면 그 자를 기소해야 돼요. B국이 범죄인 인도 안 했다. 그러면은 국제법상 이 자를 자국 내에서 기소해야 되느냐? 그런 의무가 없다. 형사처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영역법권 내에 주권적 영역법권 하에서의 어떤 주권적 결단을 합니다. 그런 것이죠. 자, 우리 이 한국의 경우에는 1998년 범죄인 인도법이 제정되었고요. 2010년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범죄인 인도 관련해서 2016년 12월 기준으로 31개국과 양자 조약이 체결됐고요. 2011년 12월 29일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 여교의 당사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유럽 지역 국가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교 당사국이 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유럽의 친구들 만난 적이 있는데 EU에 가입해라 한국도 준회원국이 되어라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유럽하고 훅 치는 것 같아요. 유럽 지역 사람들도. 네. 2011년 12월 29일 범죄인들에 관한 유럽협약 여기 당사국회가 있고요. 지금 범죄인 인도 관련한 사례가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만은 2000년 3,900억 원대, 액수가 크네요. 금융사회 관련 변모 씨 인도 요청 사건이 있었고요. 1998년 2월 독일의 요르단인 라흐만에 대한 인도 요청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들은 보면은 결국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의 상호주의적 보증을 바탕으로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진 사례, 변모씨 사례는 그렇고요. 역시 사례 2도 독일 정부가 이제 외교 루트를 통해서 유사한 사례 발생 시 한국 정부의 범죄 인도 청구에 응하겠다 보증을 하면서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역에서 뭐 국제관습법이 풍성하게 발전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영역법권이 기본 어떤 프레임워크가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상호주의 Principle of Reciprocity 국제법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상호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양국 간의 어떤 협의와 상호 보증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데요. 변모 씨는 이제 금융사기 사건 관련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페루로 달아나가서 체류하고 있다가 이제 신병이 인도되는 그런 사례고요. 1998년 요르단인 라흐만은 이제 독일에서 특수강도 및 공갈미수죄로 또 미성년자 유인죄로 범죄 그런 죄를 범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자가 이제 한국으로 탈주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죠. 독일과 한국 간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법 보증을 통해서 인도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범죄인도법, 이거 국내법이죠. 제6절 보면은 대한민국과 청구 법률에 의하여 인도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근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근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범죄가 중요해야 범죄인 인도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한 범죄는 지금 현재 소재국에서 뭐 처벌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형벌 가벌성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경한 범죄에 관련해서는 범죄인 인도가 의무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간에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아까 독일하고는 지금 체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미 간에는 체결되어 있습니다. 인도 대상 범죄는 인도 청구 시에 양치약 당사고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 그래서 인도 대상 범죄 관련해서 범죄 인도법이나 한미 범죄 인도 조약을 보면 어느 정도 중한 범죄여야 한다. 자, 그래서 UN Mother Treaty on Extradition 모범 협약입니다. 범죄인 인도에 관한 UN 모범 협약 2조에 보면은 extraditable offenses 추방 가능한 범죄라고 해서 조항이 있어요.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treaty,
extraditable offenses are offenses that are punishable under the laws of both parties by imprisonment or other deprivation of liberty for maximum period of at least 1 or 2 years or by a more severe penalty. 그래서 아까 그 범죄인 인도법하고 이 범죄인 인도 조약,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과 동일한 취지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imprisonment 이건 징역형, 그러니까 자유형을 말합니다. 그 밖에 뭐 금고랄지 뭐 이런 여러 다른 유형의 뭐 자유형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한 범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쌍방 범죄성 관련해서 나옵니다만은 이 범죄인도법이나 범죄인도대학 여기에서 보스파 양국 모두 그걸 처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국이나 B국 중 한 나라에서는 이게 처벌 가능한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처벌 불가하다. 그러면은 범죄 인도 대상이 안 돼요. 우리 형사 관련한 형사법, 조약 이런 것들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게 한 원칙이죠. 그리고 이 범죄 인도 관련해서는 뭐 그게 직접적으로 그러한 원칙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쌍방 범죄성이랄지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Where the request for extradition relates to a person who is wanted for the enforcement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the deprivation of liberty imposed for such an offense, extradition shall be granted only if a period of at least 4 or 6 months of such sentence remains to be served. 예,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형이 선고돼 가지고 그 집행을 위해서 지금 집행을 위해서 그 범죄 인도가 청구돼, who is wanted, 청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 그런 범죄인과 관련된 범죄인 인도 요청인 경우에는 그 범죄인 인도는 4주나 6주, 최소한 4주나 6주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어서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아까는 이제 지금 범죄에 의심이 있어서 뭐 수사하고 뭐 소추하고 무슨 형사처벌 절차에 부하고 뭐 이런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보다 이제 이건 확실한 거니까 4개월, 6개월까지 기준이 좀 낮아졌네요. 최소한 그 정도 되어야 범죄인 인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그 쌍방 범죄성이라고 해서 우리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되는 자의 행위 이제 범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서울고등법원 단심으로 범죄인 인도 관련한 청구는 그에 관해서 법적 다툼이 있게 되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신급제가 채택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엄격한 재판 절차를 법에 규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단심제도 가능하고 보다 완화된 절차에 따라서 이거 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미국에서는